그러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할 게 엄청 많은 건 사실인데 별로 관심도 없어서 뭘 설명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할 거 엄청 많아요.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같은 건데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그렇게 많이 설명하면 오히려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더 설명했으면 하는 부분이나 미흡한 거 없는가요? 질문을 지금 해야 돼요. 강의 끝나고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강의 몇 시간에 질문하면 피곤해요. 개인적인 것도 되고요. 왜, 그러니까 수련하면서 문제 생기는 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여러 가지. 이게 수도하다 보면 이게 집중을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전 만든답시고 이제 의수단전을 해요. 그 기혈에 집중한다고 하고, 이론적으로는 심장에 있는 신을 아래로 내린다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선은 처음에 집중하는 곳은 신체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단전이라고 하든 굳이 어디라고 하든 그런 식으로 어느 한 부분을 집중하게 해요. 집중하는 이유는 그 이론대로 위에 있는 상부에 있는 화를 아래로 내려서 수와 기가 만나면 하나의 움직임이 형성되고 그 움직임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집중할 곳이 필요하기도 해요. 우리 의식은 좀 요동이 심해요.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중할 곳이 한 곳이 필요해서 그곳을 점찍어 준 것이기도 해요. 책 있는 대로라면 울는 아이 떡 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하게 한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어느 한 곳이든 쉽고 간단한 부분에 집중하게 하면서 수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의식을 그렇게 계속 한 부분만 집중하게 되면은 정체가 돼요. 의식이 정체되니까 기운도 정체되고 어디로 흘러야 될지 스스로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일정한 한 부분만 흘러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련의 진전이 없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어느 가르침에서는 그래도 계속 단전에만 집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집중 안 할 수는 없는데 무조건 단전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계속 세월 보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의식을 분산하거나 모으거나 그 방법을 할 수 있는 것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의식이 흘러간다는 거야. 또 내 의식 외에 또 다른 의식이 있다는 거야. 자아와 의식을 구분하는 거야. 이런 연습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단전이 아니라 딱히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딱히 어딘지 알 수 없다고 해서 신체 바깥은 아닌데, 그렇다고 신체 안에 어디에 굳이 집중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체 어디에 한 곳에 집중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할 일 없으면 기운이 하는 거 따라다니기도 해요. 몸속에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이걸 그냥 따라다니면서 보고만 있게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따라다니는 의식이 있고 따라다니는 의식을 보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하게 되면 뭐가 의식이냐면 그냥 보고 있는 자예요. 보고 있는 그 관조자가 자기 의식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관조자는 신체 어느 부분에 딱히 고정해서 보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체를 딱히 떠나서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고요해질 수 있어요. 그것대로 있으면. 이렇게 집중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집중하냐면, 없어요. 딱히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아까 말한 관조자인 건 맞는데 좀 더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걸 비치는 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냥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앞뒤 전후 좌우 상관없이, 그리고 공간적으로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엔 집중이 아니라 비워지는 거예요. 집중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집중은 그때 얘기하게 돼요. 집중은 한 곳에 모인 게 아니라 비워진 거라고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하나하나 수련하는 방법 하나하나마다 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집중은 중요하기도 해요. 잘못하면 계속 죽을 때까지 한 곳만 집중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정이 있고 기가 있고 신이 있는데, 기가 되고 신이 되면 사람은 이제 달라지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정으로 살고 있잖아요. 형체를 보고 신체를 보고 생리적인 현상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 사건,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기가 되면 그런 형체나 형태, 사물, 육체에서 벗어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건 뭘 의미하게 되냐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내가 사물이, 육체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어느 한 사물, 어느 한 부분,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 있는 현상적인 것에 마음이 매여지지 않아야 돼요. 그거 옛날 사람은 관계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것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치 기준이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상대가 원해서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다는 건데, 그 중간이라는 것은 임의로 그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어느 때는 날 위해서 행동할 수 있고, 또 어느 때는 상대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어요. 그 무엇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관계에 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어느 곳에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도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에 집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면 돈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위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벌어야 되고 필요 없으면 굳이 버려도 돼요. 필요 없어도 버리지 못하고 뒤에 쌓아놓는 것이 돈이잖아요. 근데 필요 없을 때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돈에 집착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사물에 매여 있어요. 그것이 종교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신앙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관념일 수도 있어요. 필요 없는데, 굳이 홀로 있을 때는 그것과 상관없는데도 그것과 상관 있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색으로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대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기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로 살고 있다는 것이 이미 이루어지면 생사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것도 관심 없고 죽어있는 것도 관심 없어요. 살아있어야 되면 살아있는 것에 충실하고, 죽어야 되면 굳이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던가요? 수두천을 하는데, 인도맥이 도는데 그 정도까지 생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되던가요? 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좀 있다가 이제 어쨌든 하루 삼시 세끼는 먹어야 되는데, 배고플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걸 꼭 먹어야 되는 건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시는가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해서 굳이 그래야 되는 것에 대해 굳이 그래야 되는지 하면서 항상 고민하면서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윗바사나가 되잖아요. 수련법이 항상 자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신으로 넘어가면, 신은 이제 또 이건 설명이 더 어려워요. 기도 설명이 어렵고 벌써 이해 못하고 있죠. 근데 신으로 넘어가면, 신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뜻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돼요. 보살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게 되죠. 어떤 소원, 뜻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육체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니고 유체도 대상도 아닌 그 어떤 의도에 의해서 통일된
그 무언가에 의해서 나의 형성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에요. 나와 이 이 세상을 위하는 그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존재예요. 그걸 보살이라 그러죠. 신선이라고 그런 거고. 그럼 정기신을 다 한 게 공을 넘어가는 거가 되는 거네요. 그게 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틀려요.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르게 써요. 정에서 기로 넘어가는데 공이란 말 쓰고, 기에서 신으로 넘어가는데도 공이란 말 써요. 그냥 이것저것 다 들이대요. 그래서 더 헷갈려요. 엄밀하게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하게 있어서 그때만 사용하면 이해하기 쉽겠는데, 이때 저때 다 사용해보니까 공의 원래 의미가 뭔지는 헷갈린다고요. 그리고 애초에 부처는 공이란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그 용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 너도 나도 다 사용하면서 아무렇게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아니면 경전에, 법화경에 아니면 화엄경에 어느 경전에서의 공의 의미가 뭐냐고 묻는다면 또 거기에 대한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전마다 쓰는 사람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넌 뭐라고 쓰고 있냐 사용하는 사람이 너는 공이 뭐라고 쓰고 있는지 물었거나 아니면 쓰는 것을 보고서 짐작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신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죠.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중에는 신에서 허로 넘어가고 허에서 도로 넘어가고 뭐 그러면서 연신 환허, 연허 합도, 요도 합진 이렇게 넘어가는데 나중에 까면 별 의미 뭐 그렇게 그렇게 설명할 건 없고 그 신에 대한 것에서부터 벌써 힘들다고요. 우리는 이해하기가 기도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기로 살고 있는데 기가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야 되나? 이 원기요. 이 차이나인들이 원기란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건 우리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원기에서 이제 뭐 열자식으로 하면 역, 초, 시, 소. 너무 글자가 이상하네. 역, 초, 시, 소가 이제 가장 그 재미있는 그 창조설이잖아요. 태역, 태초, 태시, 태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가 이루어질까, 여기서 뭐가 할까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무튼 태초에 이 원기가 있었다고 시작하잖아요. 원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차이나인들이 만들어낸 창조설이고 일종의 빅뱅설처럼 비슷하게 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좋아해요. 지금의 차이나인들이. 빅뱅이라는 게 그 유물론 같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가 있었고 이게 폭발해서 생겼다고 하잖아요. 엄밀히 말해서는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설명 안 해줘요. 어떻게 그 어떤 것이 어떠할 수 있냐고. 이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냥 처음에 그 무언가가 뭐 모든 에너지가 다 시작된 그 무언가가 폭발해서 시작했다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우주는 알아요 혹시? 급작스럽게 확장되는 거야. 이렇게 하던 이게 0.00 몇 초가 변하면서 이게 1초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직 1초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상당히 원기론 같잖아요. 하나의 무언가에서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인들이 지금 이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죠. 원기론의 세상은 원기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게 기가 모이면 사물이 되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원시적인 설명이긴 한데 웃기는 설명이기도 해요. 그렇게 모인다고 해서 사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이는 기간이 몇 년인데요? 몇 억 년이에요? 몇 조년이에요? 어느 정도 모여야 하나의 사물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건 설명 안 하잖아요. 그 중간의 개념이 그게 무시할 만한 거냐고요. 이 세상은 결코 그렇게 저절로 모이거나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오래된다고 해서 그 무언가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빅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빅뱅 이전은 순수 시간이잖아요. 이쪽엔 시간이 없잖아요. 네? 어려워지나? 사실 여기도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시간은 빛인데 태양이 있기 전에 시간은 없어요. 혹시 아세요? 우주가 팽창하잖아요. 그 빛보다 빨리 팽창하거든요. 혹시 아세요? 빛보다 빨리 팽창하고 있어요. 이 우주가. 그건 상당히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빛보다 빠른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가 안 되거든요. 잘. 근데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우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거부터 벌써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빛을 넘어가면 이미 현실 세계는 아니에요. 안 그래? 빛을 넘어가면 이미 현실은 아니에요. 저승이에요, 저승. 저쪽 세계. 근데 이 우주가 저쪽 세계라고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의미를 품은 적 있으신가요? 우주가 빛보다 빨리 팽창하고 있으면 이 우주는 물질이 아닌데. 그렇죠? 그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기에서 전기신이 나와요. 이걸 나중에 거꾸로 올라가서 원기, 원신, 원정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원기에서 전기신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되돌아가는 거, 원기, 원래의 기운. 근데 이 원래의 기운이라는 게 그 삶을 만들어내는 원래의 재료로 이해해 버리면 이상하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있는 활동하는 거라고요. 활동하는 거. 이 역이잖아요. 역초시소잖아요. 맞나? 갑자기 또 헷갈리네. 태역이라고요. 변한다고요. 갑자기 바뀌었대요. 밑도 끝도 없이 바뀌었대요. 밑도 끝도 없이 빅뱅이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태역이에요. 시작해요, 그냥. 그럼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기가 그거예요. 움직인다고요. 재료가 아니라 재료, 진료. 그 서양식으로 이렇게 진료와 형상을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개념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료 개념 없어요. 이 길을 이 진료 개념으로 하나의 재료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모이면 뭐가 되고 흩어지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재료나 진료 아니냐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개념 아니에요. 우리는 서양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기 개념은 그렇게 진료나 재료가 아니라고 해요. 그냥 변할 수 있는 거. 움직이는 그 무엇이요. 활동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애초부터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변해왔다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동호반복인데 변한 게 변했다고요. 웃기죠? 근데 이래요. 이게 설명이야. 그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돼요? 빅뱅이요? 빅뱅이도 그냥 그 무언가가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설명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뭔가 설명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서양인들이 우리한테 주입하고 있는 최면이라고요. 여기 뭘 설명했어요? 시작해서 시작했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빅뱅을 이해해서 뭘 알게 됐어요? 뭐 이 세상의 비밀을 뭐 안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작했다고요. 그건 이미 옛날부터 나왔어요. 거기에 뭐 수학적인 거, 그 어떤 거 증명하면서 이게 증명된 거라고 해봐야 그 제 자기들 논리예요. 꼭 수학이어야지만, 꼭 물리적인 어떤 설명이나 가설이 있어야지만 그게 증명이 된다고 우선 그들이 주장했잖아요. 증명이란 개념이요. 증명. 이건 우리 개념 아니에요. 우리는 증명하지 않아요. 과거와 그 어느 책에 뭔가를 증명해야 된다고 누군가가 설명해요. 주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공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증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증명이란 개념은 서양이 만들었다고요. 애초에 얘네들이 이런 전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논리고 자기들 전제고 자기들 증명이고 자기들 주장이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개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그 설명이 이미 시작부터 불가능한 설명을 이미 전제를 하고 깔아두고 가는 게 되게 어이없다고 얘기할 수 있군요. 어이없잖아요. 근데 뭐 딱히 자기의 방법이 없는 거긴 한데 방법 없어요. 우주에 설명하는 게 설명해도 맞고 안 해도 맞아요. 어쨌든 칸트 말이 맞아요. 그 증명 거꾸로 하면 된다고요. 존재에 대한 증명은 거꾸로 하면 비존재에 대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빅뱅이 시작했다는 얘기는 빅뱅이 시작 안 했다고 말해도 돼요. 뭔가가 터졌다고 생각하는데 뭔가가 터졌다고 보니까 뭔가가 터진 거지. 뭔가 터졌는데 알게 뭐예요. 그게 터진 건지 스스로 성장한 건지 말은 어떻게 하다 다르단 말이지.
그리고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물론 시작이야 그렇게 어느 한 부분에서 확정되어 나왔겠죠. 이거는 애도 그래요. 우리도 분명히 요만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컸어요. 똑같잖아요. 그 어떤 것도 시작은 요만해요. 그게 갑자기 컸잖아요. 그 우리가 우주가 확정된 것보다 우리 자신이 확정된 게 더 신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장이라는 걸 할 수 있고 크기가 달라질 수 있냐고요. 그거 설명하라고요. 차라리. 어떻게 크기가 달라지냐고요. 네? 질량은 똑같다면서요. 질량은 같아요. 근데 크기만 달라요. 이거 설명은 별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어떻게 생성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정자였을까 난자였을까. 정자도 아니고 난자도 아니었을까. 그게 더 어렵다고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남의 이론에 남의 이데올로기에 놀아나고 있다고요. 알아진 건 없고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이런 건 아까 말한 불교 그 독화사라고 똑같아요. 우리 사는 것에 의미도 없고 우리 깨닫는 것도 관계도 없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나 밥 벌어 먹는데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나 먹고 사는데 별 의미 없잖아요. 이미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이론 물리학이에요. 이론 물리학. 이론만 있는 물리학이에요. 가설이죠. 지금 가설 가지고 싸우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하냐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고 얼마나 현혹시킬 수 있냐가 그럴듯한 이론인 거고 그게 맞는 이론이 돼요. 내가 왜 이 설명하고 있지? 원기가 그렇다고요. 이게 진료나 재료가 아니라 의지라고요. 일종의 차라리 창조주라고요. 창조자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원시적으로 보이고 이상해 보였지만 오히려 똑같아요. 그냥 갑자기 생겼다고 말하는 거나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나 뭐가 더 무식할 거라고 생각해요. 둘 다 무식한 거예요. 차라리 원기가 나요. 이건 의지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의지라고 말하는 것도 되고 뭔가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돼요. 애매하잖아요. 이쪽이라고 주장하니까 지금 이쪽을 주장하잖아요. 나중에 창조자가 우세해지면 이건 의지라고 얘기하면 돼요. 교묘하잖아요. 역시 똑똑해. 역시 서양인들은 영악해요. 수량 설명하다가 이상한 거 설명하게 됐네. 더 설명하면 인간의 원기를 이해하게 되면 내 주관대로 세상을 봐야 된다고요. 내가 세상을 만든다고요. 내가 기잖아요. 기로 산다는 건 내가 판단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서 사는 것이고 내 의미대로 그리고 내 의지로 살아간다고요. 그걸 이해하게 되는 게 기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된다고요. 세상은 원기로 이루어졌고 나도 기고 이런 서로 간의 통일성이 있다고요. 말의 일관성이 이루어져요. 주체성이야. 주체성이 된다고요. 원기가 주체성의 근거가 된다고요. 원기에서 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도 기를 느끼고 알고 기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것이 돼요.